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은 윤석열 버려야 할까? 여러분, 2022년 8월 13일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국민은 과연 윤석열을 버려야 할까? 아니면은 고쳐서 써야 할까? 정말 뼛속까지 보수주의자라고 자임하는 제 입장에서 윤석열 정권이 정말로 멋지다, 감동적이다, 그래 저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게 나왔을 경우에 제가 왜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칭찬을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감정 없이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난도질한 그 핵심 장본이라는 그 엄연한 팩트, 그 팩트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절대 연결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 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감정 빼고.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0.73%의 참 그야말로 레이저, 그야말로 이 면도날 그 두께 차이로 이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 돼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이런 마음에서 비판할 것을 비판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의 저나 그 충정을 나는 공유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41년 동안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게 단 하나도 없는 정권은 취임 100일이 8월 17일인데 처음입니다. 저는 어떤 해코지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의 진심이고 저의 양심이에요. 윤석열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거 틀림없습니다.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거하고 무너져라, 망하라고 비판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자, 국민은 윤석열 버려야 할까라는 것이 윤석열을 버려버리자, 이렇게 선동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제목은 뭐냐면 국민이 윤석열을 버려야 할까 하지 말아야 될까 하는 그 문제를 갖고 너무나도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 왔다는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아주 냉혹한 평가는
그 수준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8월 17일이면 취임 100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윤창중을 제외하고 이른바 보수 우파라고 하는 그 조선일보와 이 수박 보수 유튜버들 얼마나 낯뜨거운 용비어 전가를 퍼부어댔어요. 조선일보와 이 수박 보수 유튜버들이 쏟아낸 용비어 천가대로 했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한반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이미 자리를 굳혔을 거예요. 창업, 이른바 창업에 대대적인 성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낯뜨거운 용비어 천가에도 불구하고 한국갤럽에 따르면 긍정평가가 1%포인트 오른 25%, 부정평가는 무려 66%, 66 마이너스 25, 무려 그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41%예요. 41%. 윤석열 정권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아주 냉혹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지지율이 1% 올랐잖아. 그렇지가 않죠.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는 걸 감안한다면 긍정평가는 20% 초반이다. 그러니까 최저 20% 초반에서 최대 28%까지 가는 걸로 보자 이거야. 그런데 부정평가는 66%라 이거야. 이거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 오차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고 감안한다면 제가 어제 미국의 여론조사업체 모닝 컨설트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9%다. 세계 주요 22개국 선출직 국가 지도자, 대통령이나 총리 중에서 22위 꼴찌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여러 가지 구설수, 국민들한테 거리 지키고 코로나 방역 철저히 해야 된다 해놓고서 총리 관저에서 지인들 불러다가 술 파티한 거를 비롯해 가지고 불명예 퇴진하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7%예요. 떠나는 보리스 총리가 27%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19%. 22개국 중에 22개국 선출직 국가 지도자 중에 꼴찌예요. 이건 완전히 국가 망신인 거예요. 국가 망신인 거예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돼. 네? 정말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것이에요. 그쪽 방향으로 가면 망한다. 셀 수 없이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윤카세 TV에서 그토록 성대가 찢어질 정도로 호소하고 간언했던 그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 결과가 뭐냐? 한국 갤럽에 따르면 긍정평가가 25%, 부정이 무려 66%, 그리고 미국의 여론조사업체인 모닝 컨설트 일주일 동안 한 거예요. 일주일의 평균이 19%. 22개국 중에 최하위 꼴찌.
이런 결과가 왜 왔느냐?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우파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방향과 정반대로 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지율이 폭망했고, 그 지지율 폭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7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식물 대통령, 불임 대통령, 그리고 명목분인 의전 대통령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실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불행스럽게도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아니 그 전에 올라가서 3월 10일 대통령 취임,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윤창규가 말했던 그 예측이 적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 정통 보수 우파의 기대와 원하는 방향과 거꾸로 간다면, 역주행한다면 8월 15일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윤석열 정권은 총체적 난국, 윤석열 정권이 붕괴되느냐 아니냐 하는 그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측이 그대로 적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적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갤럽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취임 100일을 맞이해 가지고 역대 대통령들이 어떤 지지율을 보이는가를 이번에 예시했어요. 자, 김영삼 대통령 취임 100일 때 지지율이 무려 한국갤럽에 따르면 83%였어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가 78%, 김대중이가 62%, 노태우 57%, 박근혜 대통령 53%, 노무현 40%, 이명박 21%였어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김영삼, 문재인, 김대중, 노태우, 박근혜, 노무현, 이명박, 그 다음에 바로 그 이명박과 비슷한 지지율의 윤석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왜 김영삼과 문재인은 집권 초반부터 지지율 절정에서 시작한 근본적 이유가 뭐냐? 뭐냐 이거야? 그것은 전 정권 청산과 정비례한다. 얼마나 전 정권을 청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취임 초 100일, 그 취임 초 100일 안에 전직 대통령과 전 정권에 대한 청산 작업을 어느 정도 했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대통령 지지율과 정비례한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YS와 문재인 최대 폭발적 지지율을 보였어요. YS와 문재인. 왜 그러느냐? YS. 노태우 정권을 넘어가지고 전두환 정권까지 청산했어요. 그래서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은 김영삼 대통령은 32년 만에 문민정권이라는 창업에 대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문재인 말할 거 없어요. 국정 목표가 적폐청산이야. 박근혜 정권에 참여했던 1000명을 데려다가 수사를 했어요. 1000명을 데려다가. 그 중에 200명 내지 때로는 300명까지 감옥에 보냈고 다 합치면 100년의 징역을 때린 거야. 바로 이게 문재인 정권이 그랬단 말이에요. DJ는 뭐냐? 왜 DJ 정권은 지지율이
높지 않았느냐? 62%에 불과했느냐? 김영삼 YS 정권을 청산하려고 하니까 김영삼 전직 대통령이 엄청나게 반발을 해가지고 정권 청산을 제대로 못했어요. DJ가 겁이만 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정권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퇴임한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정권을 향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아주 직격했어. 맹공을 했어.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로 출발을 못했어. 노무현이가 지지율 낮은 이유가 뭐였냐? 김대중 청산, 대북 송금 특검을 제외하고 DJ 역시 반발하니까 정권의 부도덕을 그대로 묻어두다가 이런 변을 당한 거예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김대중 정권의 대북 송금 특검을 비롯해가지고 동교동계가 해먹은 그 정권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 퇴임한 김대중이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저 강남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던 그 모임에 가가지고 무신분립이라고 했어요. 무신분립.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뒤집어진다. 세울 수가 없다라고 노무현한테 직격탄을 날렸어요. 박 대통령 지지율이 초반에 낮았던 이유가 뭐냐 이게. 53%. 이명박 청산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이야. 정치는 뭐냐? 민심을 읽는 과학이다. 야. 정치는 민심을 읽는 과학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청산을 할 것으로 당연히 기대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너무도 명백하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쑥대밭, 난도질하고 난장판 만들었던 그 문재인 정권을 지금 취임 100일이 내일 모레인데 단 한 건도 처벌하지 않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22개국 대통령 총리 중에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돼가지고 꼴찌에 이르게 했는가를 아주 과학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을 청산하지 않은 것이 바로 가장 치명적으로 지지율을 폭락시키는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보다 더 난폭하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더 좋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을 쑥대밭 난장판 만든 문재인 정권을 청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이재명 세상, 그 이재명 세상을 두려워했던 윤석열 지지층에 대한 배신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청와대 들어가지 않고 용산 빵카에 가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비가 그야말로 수도권에 맹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자기 집에 올라간 거. 낸시 펠로시 여사하고 같은 서울에서 있으면서 방구석 전화 통화한 거. 긍정적으로 평가할래야 평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윤석열에 대한 그 윤석열을 찍었던 그 지지층, 정통 보수 우파는 물론 양심적 중도층과 이 문재인 정권의 넌더리를 내고서 도망쳐온 이 좌파에 대한 배신,
그래서 윤석열 엑소더스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네. 제가 윤석열이가 윤창중의 이야기를 아무리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물러설 사람이 아니야. 윤석열 정권 다 나오라 그래. 내가 얼마든지 상대할 수가 있어. 윤창중의 전국 분석과 윤창중의 판단과 윤창중의 예측이 100% 적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2달, 대통령 취임 후 100일간 가졌던 대통령으로서의 태도와 인식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거야. 그것도 100%, 180도 바꾸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느냐? 하야 한다 이거야. 앞으로 100일 안에 하야 한다 이거야. 이것은 과장도 아니고 악담도 아니에요. 41년 정치부 기자를 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권력의 핵심에서 직접 참여해서 일해봤던 윤창중의 경험을 놓고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인식, 국정 운영이라는 문제에 대한 태도와 인식, 대통령으로서의 태도와 인식,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집권당 운영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100% 바꾸지 않으면 대통령직 유지가 대단히 어렵다. 다시 한번 예측합니다. 제가 이번 8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총체적 난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총체적 난국, 해법이 없는 속수무책의 난국에 봉착할 것이라고 예측했죠. 윤석열 대통령, 기승전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제가 예측합니다. 앞으로 100일 안에 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저의 애증입니다. 애증.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8.15 사면을 했어요. 이명박, 김경수 등 정치인 사면을 하지 않았다. 컨셉은 경제 살리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뭐냐? 이른바 중도 실용, 좌우 도리도리 눈치 보는, 네? 바로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인식과 태도가 그대로란 이야기예요. 여전히 좌우 눈치를 보고 여전히 중도 실용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야. 대통령이 되면 즉각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겠다고 했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을 풀어주려고 하니까 김경수를 풀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근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왜 거기다가 김경수를 끼어 넣냐 이거야. 왜? 뭐 때문에? 근본적으로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의식 구조는 이건 보수의 노무현인 거야. 까놓고 얘기해서 이명박보다 김경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더 짠한 거야.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전직 영부인들 순례할 때 권양숙 여사를 제일 먼저 만난 거야. 근본적으로 이명박을 대통령을 풀어주는데 왜 거기다가 1+1으로 김경수를 끼워 넣냐. 정말 웃기지 않는 이야기지. 그런데 뭐냐?
김경수를 풀어주면 절대 안 된다라고 윤창중이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수우파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 김경수를 풀어주지 못하고 이명박만 풀어줄 수가 없다 이거야. 좌파가 또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러면 김경수만 풀어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고 도리도리 좌거우면하다가 두 사람 다 빼버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서 이게 뭐냐. 이건 명확하게 진짜 뭐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우파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서 이걸 바탕으로 창업을 하다가 이게 창업이 안정이 되면은 의원을 확대해서 지지율 확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그게 아닌 거야. 좌도 중요하고 우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혼자만 풀어줄 수도 없고 김경수 혼자만 풀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명박에다가 김경수를 끼워넣어서 풀어주면은 또 우파가 반발할 것 같고 이도 저도 못하다가 결국은 뭐냐 없던 일로 하는 거지.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이재용, 신동빈만 사면하면서 이번 사면은 민생경제 회복. 웃기지도 않는 소리지. 아무 감동을 못 주는 거야. 근본적으로. 그러면 바로 이런 프레임을 갖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회복을 할 거냐? 나는 못한다고 봐요. 지지율 회복을 할 수가 없다. 어림없다 이거야. 차라리 좌파로 가던가. 네? 그러지도 못하고 몸은 우파에 있으면서 보수 우파를 기반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자신의 지지층을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야. 바로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세와 인식, 보수 우파에 대한 자세와 인식, 이걸 바꾸지 않으면 어림없는 소리다. 보수 우파 지지층을 회복하는데 올인하지 않으면 지지율이 10%대로 폭락해가지고 결국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보수 우파를 기반으로 삼지 않으려 하느냐? 이건 대단히, 이건 아주 의도적이고 기획적인 거예요. 자신은 보수 우파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그 말은 못하지만 속셈의 일부가 바로 대선 때 순천에 내려가가지고 전라남도 국민의힘 당원들 앞에서 이실직고를 했어. 내가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 국민의힘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도리도리를 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뭐냐? 김대중, 노무현, 특히 노무현을 나의 정치 멘토로 삼겠다는, 노무현 흉내를 나겠다는 이른바 삼류 좌파 이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무속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그 중시, 무속에 빠져있는 김건희 여사가 만류해서 그렇다. 그건 못지않게 설득력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삼류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지지했던 TK, PK라고 하는 지역과 지역, 보수 우파라고 하는 이념을 배신하고 역주행해온 그 대가가 바로 지지율 20%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뭐냐?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과 산업화에 성공한 부국강병의 아버지 박정희를 외면하고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좌파 포퓰리스트를 추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야. 네. 새로운 파가 생겼네요. 보수 좌파. 야, 이거 하데스님, 이거 완전 촌철살인이네. 지역과 이념을 중심으로 보수 대동단결. 이게 바로 윤석열 지지율 회복의 관건이지, 관건. 그런데 어제 사면하는 걸 보니까 어림없는 소리야. 여전히 좌우 도리도리야. 절대 지지율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큰일 났어요. 네? 큰일 났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감옥도 우리가 견뎌내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떤 돌파구도 나올 거예요. 지역과 이념을 배신하고 보수 대동단결을 회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인사 대혁신? 지금 딱 보니까 비서실장을 바꿀까 말까? 그 다음에 홍보수석, 정무수석을 바꿀까 말까? 네. 이거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정무 홍보 라인 전면 교체. 무엇보다도 대광초등학교, 충암고등학교, 서울법대 그 잘난 검사들, 수사관들, 이 검사, 수사관 도배인사, 강릉 우사장, 동해 황사장 아들, 외가 육촌 동생식 그런 정실 인사 사그리 긁어내야 돼. 그리고 한덕수도 목을 베야 돼.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한 거야. 지금 대통령실은 완전히 존재할 가치가 없어. 오늘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충격적인 이야기야. 경향신문 보도에. 네? 폭우 피해가 속출하던 8일 대통령실 재난 담당 팀장이 휴가를 갔다는 거예요. 8일날 월요일날 이미 7일날 오전 11시에 기상청에서 대통령실에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수도권에 300mm 이상의 많은 비로 하천 범람, 침수, 축대 붕괴, 산사태 대비 등 방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분명히 했다는 거야. 대통령실에. 근데 그 대통령 그 용궁의 재난 담당 팀장이 휴가를 가고 대통령은 저녁 6시에 정시 퇴근하면서 저 아래 침수하는 아파트를 보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올라가서 밥을 먹었어. 그런데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자는 뭐라고 했느냐. 그럼 대통령은 비 온다고 퇴근 안 합니까? 우리 대통령실 직원들도 전부 저녁 약속 다 가고 다 했습니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두고서 지지율 회복을 꿈꾼다? 이런 오합지졸에, 이런 무능력에, 이런 기회주의적 대통령실을 두고서 지지율 상승을 꿈꾼다?
어림없는 소리야.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는 5년 내내 두문불출해야 돼. 심지어 공식 행사에까지도 절대 나타나지 말아야 돼. 네,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윤창중이가 얘기를 안 하겠냐 이거야. 에? 이게 무슨 왜 윤석열한테 도움이 되는 방송을 안 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아직 그런 멍청이도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권이 망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기상청에서 말이야 전날 오전 11시에 수도권과 서울에 말이야 엄청난 폭우가 300mm 이상이 온다 하는데 재난팀장이 말이야 휴가를 가자 말이야. 이건 구속을 시켜버려야 돼. 직무유기로. 어떻게 말이야 아크로비스타 아래 그 저지대 아파트에 침수되는데 그걸 보면서 말이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느냐 말이야 이게. 두 번째, 한동훈 유유자적 문시 보고입니다. 이게 조선일보를 보니까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검토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막판에 반대해서 없던 일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엿먹이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정말 권력의 눈치, 그 권력의 이 권력이 어디로 가느냐를 보는 데는 조선일보는 귀신이에요, 정말. 제가 41년 동안 정치부 기자, 정치 담당 논설위원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41년 동안 조선일보도 봤다는 이야기예요. 신문으로 봤던 인터넷에서 봤던 간에 어떻게 조선일보가 보도하는지. 그런데 바로 한동훈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봐요. 한동훈 당신의 정체가 뭐냐 이거야. 법무장관이 대통령하고 나눈 대화가 어떻게 조선일보한테 보도가 되느냐. 이게 뭐냐. 조선일보가 한동훈이한테 한 건 해준 거거든. 이른바 한동훈이의 아주 뭡니까 합리적인 중도 합리적인 한동훈이를 알고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인물이다. 이런 이미지를 지금 조선일보가 슬금슬금 한동훈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지금 내가 볼 때 윤석열 정권 100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아니 못지않은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얄미운 인물이 누구냐? 나는 한동훈 법무장관입니다. 그야말로 고도의 이미지 정치, 인기 관리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증거야. 윤석열은 이명박을 사면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경제 살리기 사면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끌었다는 거 아니야. 한동훈이가. 지금 한동훈은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절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바로 윤석열의 고민이 있다고 나는 봐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자신을 대신해서 악역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이건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대통령
이기 때문에 이른바 문재인 정권 청산에 직접 나설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이른바 문재인도 감옥을 보내고 박지원도 감옥에 보내고 서훈이도 감옥에 보내고 문정인이도 감옥에 보내고 이종석도 감옥에 보내고 정세현도 감옥에 보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서 민정수석실까지도 갖다 준 거야. 민정수석실까지도 네가 하라고. 근데 한동훈이가 움직이지가 않아. 한동훈이가 고도의 이미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를 윤창조는 찾은 거예요. 신문을 보면서 윤창조는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이야, 이 한동훈이가 악역하지 않은 거. 악역을 피하면서 나도 내 정치하겠다. 나도 4년 후에 5년 후에 다음 윤석열 다음 차기 대권 후보가 되겠다. 그래서 정권 잡겠다고 하는 이 야심에 빠져가지고 지금 몸조심하고 있구나. 여기에 윤석열 정권의 비극이 있구나. 여기에. 그러니까 뭐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라고 한동훈을 법무장관 시켜주고 민정수석까지 겸하게 한 거야. 근데 한동훈이가 문재인 목에 방울을 달지 않는 거야. 네, 그렇죠. 한동훈 너무 얕게 논다. 그렇습니다. 정말 윤카세 TV 시청자들의 이 수준 대단해. 정말 주옥 같아. 네, 위티스님 그래 다들 잘났다. 딱 이거예요. 윤석열 대신해서 한동훈이 총대를 메고 문재인도 감옥에 보내고 박지원도 감옥에 보고 서훈도 감옥에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서훈이 귀국한 지가 언제야. 서훈이가 국정원이 서훈 박지원을 대검에 고발했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박지원이가 세상 활보하면서 방송하고 있어. 방송하고 공중파 나와가지고 앵커랑 인터뷰를 하고 있어. 인터뷰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래야 오를 수가 있겠냐고.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돼? 깨놓고 말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지금 과거 청산할 수 있는 손발이 없는 거야. 그 손발이 다 어디로 갔느냐? 한동훈한테 간 거야. 네? 민정수석 기능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역할까지 지금 한동훈이가 하고 있잖아. 그럼 한동훈이가 악역을 해야지. 딱 이게 보니까 그게 아닌가. 웃기는 게요. 어제 무슨 시행령, 검수완박 시행령을 고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대단한 것 하는 거야? 그 한동훈이가 나와가지고 언론의 앞에 와서 그 떠드는 걸 보세요. 이건 연예인이야. 네? 자, 봅시다. 취임 100일이 됐어. 취임 100일이 다 되도록 단 한 건도 감옥에 간 경우가 없어. 윤석열 한동훈이가 박영수 특검에서 1000명 잡아다가 조사하고 300명, 200명, 300명 구속시킬 때 그때 한동훈이가 아니야. 그때 윤석열이가 아닌 거야. 근데 이제 와서 검수완박 시행령 고친다? 이제 와서 100일이 지났는데 지금 100일 지났으면 200명, 300명은 감옥에 보내서 되는데 단 한 명도 보내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시행령 고친다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지금 봐요. 서해 월북 조작 사건, 서해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통해안 탈북 어민 2명 강제 북송 사건 명백해. 근데 이 몸통인 문재인이가 제주도 가가지고 수상 레저 기구 타고 이른바 룰루랄라 탁현민이 말대로 룰루랄라 한라산 올라가면서 산행하고 룰루랄라잖아. 룰루랄라. 그러더니 수혜가 너무 크니까 퇴임 100일 행사 하지 말라. 지금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면 그 문재인 집 앞에서 14일 오후 1시 30분 내일이야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일대에서 퇴임 100일 기념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친문계가 총동원돼 가지고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 100일 기념 페스티벌을 한다는 거야 지금. 아이고 윤선기님 감사드립니다. 예예. 네? 셜리애님 허허 기가 차네. 야 손 빠르시구나. 민주당 경남도당은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조선일보 보도야. 조선일보는 지금 문재인의 완전히 기관지야 기관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일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부산시당, 울산시당, 평산마을 평화지킴이 등이 공동 주최하는 기념행사에서는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욕설과 고성 집회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 발언대와 영상물 상영, 문재인 전 대통령에 전하는 영상편지 촬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런 세상이 된 거야. 윤석열 지지율이 오를 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 문재인이가 점잖게 지금은 수해복구에 다 함께 힘을 모을 때다. 아니 힘을 어떻게 모겠다는 거야. 문재인 당신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대체. 이런 참 정말로 가증스러운 이 문재인의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뭐? 시행령 고쳐? 아니 시행령 없어가지고 문재인, 박지원, 이재명이 지금 잡아놓지 못했어? 검수완박 시행령이 없어가지고 검찰권 인사 다 줘가지고 윤석열, 한동훈 똘마니들 지금 검찰 다 포진했는데 단 한 명도 구속을 못했는데 시행령 없어가지고 지금 구속을 못한 거야? 시행령이 없어가지고 참 기가 막히다. 한동훈이가 하는 거 보면 이건 완전히 연예인이야. 왜? 이게 자기가 무슨 뭐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 악역을 하게 되면 야당과 언론에서 씹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대 세력을 만들고 내가 왜 굳이 윤석열 정권의 희생양이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딱 이거야. 그러면서 언론이 받아쓰지 않을 수 없는 그 표현, 그 어휘를 구사하죠. 아주 지능적인 인간이야. 예컨대 갑질 공직자, 서민 괴롭히는 깡패, 왜 검찰이 수사 못합니까? 법무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단어가 갑질 공직자, 서민 괴롭히는 깡패. 이건 완전히 관종이야, 관종. 내가 볼 때는 이준석 아리야. 그러면서 지능적으로 야당을 자극해. 그럼 야당이 확 하고 나와. 이건 바라는 거지 바로.
지능적으로 야당을 자극해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아주 나름대로 고단수야. 근데 역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대놓고 한동훈한테 경고하잖아요. 한동훈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많은데 무소불위 좌시하지 않겠다. 바로 이게 한동훈이가 노리는 거야. 한동훈이가 낄낄대면서 좋아할 거예요. 그래, 내 수락에 걸려 들어왔다. 그 한동훈이가 언론에 나오는 걸 봐요. 완전히 이건 물찬제비야. 하하, 이야. 시행령, 뭐가 잘못된 거냐? 검수완박, 시행령, 안경태도도 바꿨더라고. 안경태가 서너 가지가 돼. 어제는 쇠퇴, 그게 뭐라고 하나? 이 검은 태를 쓰고 나왔어. 법무장관이 완전히 이 연예인 물찬 제비처럼 나와가지고 아주 이건 지능적인 이미지 정치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제가 한동훈한테 분명히 경고합니다. 엄청나게 착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지지율 폭망의 최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문재인 청산을 하지 않은 것이야. 그래서 바로 한동훈에 대한 보수 우파의 환상이 깨어지게 돼 있어. 그 책임이 누구냐? 그건 윤석열이기도 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실제 이 실무자가 누구냐? 그게 법무장관 한동훈이거든. 자, 그런 책임론과 함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재인 청산을 넘어가게 되면 보수 우파가 완전히 철수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야말로 밑바닥을 치는 거야. 그러면 최악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100%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제2인자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이는 무사하다? 그 어림없는 소리야. 그게 바로 검사의 한계인 거지. 검사식 사고방식의 한계인 거야. 한동훈은 뭐냐? 윤석열과 공동운명체야.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한동훈도 감옥 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차기 대권이고 뭐고 없이 한동훈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한동훈이가 보수 우파의 대안으로 부상한다? 그럴 가능성은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웃기는 지금 계산 착오를 한동훈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